너, 그 한국인은 절대 안 돼. 그 남자 만나려거든. 인연 끊자. 한 엄마가 딸에게 모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퍼스에서 두 딸을 키우는 카렌입니다. 수년간 가져왔던 황당한 착각 때문에 딸의 행복을 망칠 뻔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을 참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던 남편이 일찍 죽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안 해본 일 없이, 안 겪어본 일 없이 살아왔어요. 덕분에 두 아이들에게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바쁜 엄마를 이해해준 딸들은 엄마가 힘들지 않게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하며 어른스럽게 자랐죠. 늘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믿고 존중해주는 편이었습니다. 둘째가 웬 양아치 같은 한국인 남자친구를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기 전까지 말이죠. 남자가 진중하지 못하고 한없이 가벼워 보였어요. 치렁치렁 액세서리에 허영심 가득해 보이는 외모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쾌한 척 실실 웃고 있는 모습은 왠지 가식 같았어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제게 딸의 남자친구의 첫인상은 너무 강렬했습니다. 일단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하겠지만 동양인이라는 것부터 싫었습니다. 더욱이 아빠의 보살핌 없이 자란 딸이라 조금 어른스럽고 남자다운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요. 호주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다양한 나라, 인종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한다는 것이 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일들을 생각하면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경력이 쌓이고 일을 오래 해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캐셔 일도 해보고 회사 말단 직원을 하며 무시도 당해보고 농장 일도 해보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겪었던 동양 사람들은 조금 상대하기 벅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친구들 중에는 바람기 많은 한국인 남자를 사귀다 헤어져 힘들어했던 친구도 있고 일본인 사업 파트너에게 뒤통수를 맞은 친구도 있었어요. 저도 마트에서 같이 일하던 동양인의 게으름에 일을 2배, 3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은 중국인들에 대해 더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람마다 다른 거라며 중국인이 얼마나 괜찮은지 옹호를 했었죠. 그러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렇지만 제 경험에 있어서 중국인이 가장 나은 동양인이었습니다. 여러 일을 전전하다 지금의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마케팅을 하는 홍보 관련 회사입니다. 의외로 능력을 인정받아 딸들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고비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릴 뻔한 것을 도와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중국인 사장이었습니다. 특히 호주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중국인들 대상으로 물품을 많이 팔거나 사업을 하는 작은 회사들이 있었죠. 중국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였는데 우리 회사와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허드레리를 도맡아 하며 보조로만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담당하게 된 일이었어요. 정말 잘하고 싶고 성공적으로 끝내 인정을 받고 싶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홍보 방법을 함께 계획하며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빠 아이들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하루하루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철저히 성과제였던 회사에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조금 더 회사에서 입지가 생길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중국인이었던 그 회사 사장님도 제가 센스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회사 직원과 의사소통이 어긋나 버렸던 사실을 끝까지 모르고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잘못된 날짜에 잘못된 수량으로 프로모션이 진행되어 버렸던 것이었어요. 홍보 행사는 대실패를 맞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와 일을 같이 진행했던 그 회사 직원은 자신의 실수를 숨긴 채 저에게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저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봤지만 그 직원은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는지 기가 막혔죠. 결국 모두들 제 책임으로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일이 끝난다면 회사에서 잘릴 것이 분명했어요. 그 회사 사장님을 찾아가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로 잘리면 딸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 일은 저를 처음으로 설레이게 하고 욕심이 생기는 일이다. 양해를 구했었어요. 회사에 끼친 손해는 제가 차차 일을 해서 갚아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를 듣던 그 회사 사장은 저를 배려해 저에게도 우리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무 일 없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고 지금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죠. 두고두고 그 사장님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그 사장님은 저를 믿고 2차례 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저를 담당자로 지정해 주셨었죠. 그래서 더욱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중국인 외에 다른 동양인들은 별로 달갑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마음에도 들지 않는 한국인을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니 저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둘째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며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차라리 중국인이었다면 허락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딸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얼마나 인성이 바르고 예의가 있는 줄 아냐며 겉모습만 보고 싫어하지 말라고 울며 사정했습니다. 딸에게 엄마가 여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난지 아니? 다 경험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거다라며 계속 반대를 했었죠. 왠지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오기가 단순히 딸에게 부리는 오기가 아니라 내 딸이 조금 더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생긴 오기였어요.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딸에게 저도 서운했답니다. 우리는 급기야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까지 하게 되었어요. 딸은 엄마는 항상 바빴고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며 심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이것 봐라. 그 남자를 만나고 너가 이렇게 변했다. 엄마가 나조차고 그렇게 바쁘게 산 게 아니지 않니? 너를 위해서였어라며 저도 딸에게 모진 말을 했죠. 이렇게 되니 더욱 딸의 남자친구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국 회사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는 것이었죠. 약속을 정하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차례 같이 일을 한 후 그 사장님은 다른 일을 한다며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갑자기 연락이 오니 반가웠습니다. 그때의 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약속 장소에 나간 저는 정말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중국 회사 사장과 딸의 남자친구가 함께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사장님은 깜짝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들 들어보니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도와주려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저의 연락처였다는 것이었죠.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아들이 스스로 허락을 받아 인정을 받길 바랐지만 그러다 정말 헤어져 버릴까봐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하나 있는 아들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겉멋만 들어가지고 좋은 인상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과는 다르게 착하고 순진한 구석이 있는 친구니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바라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장님이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더니 껄껄껄 웃으셨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중국에서 일을 해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중국 관련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제 딸인 것을 알고 너무 반가웠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닮았으면 정말 착실하고 진실한 친구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함께 몇 번 일하면서 정말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남 탓을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모습에 믿음이 갔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한참 후에 회사 직원의 실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 직원을 잘랐고 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지시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또 거짓말로 저에게 사과를 했다고 한 것이었죠. 뒤늦게라도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져 다행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한참을 멍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부끄러웠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가 한심했죠.
저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딸의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인성 좋고 배려심 좋은 사장님의 아들이라면 저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속물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딸 가진 엄마의 마음이 다 이렇지 않을까요? 그 후 편견 없이 딸의 남자친구를 바라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을 닮은 그는 따뜻하고 유쾌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작에 알아보지 못해 미안했죠. 그리고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여태 혼자 오해를 해 동양인들 중에서는 중국인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세월이 아깝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라도 둘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다행이죠. 제가 딸의 행복을 망칠 뻔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카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해가 풀려 딸의 남자친구를 허락했다니 다행입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